한국언론지능재단이 지난해 만 3세에서 9세까지의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조사해봤더니 하루 평균 185분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직후인 2020년에 비교해서 1시간 40분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텔레비전이 72분으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뒤를 이었습니다. 시간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청 수단은 연령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TV를 가장 많이 봤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스마트폰이 TV를 따라잡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용도는 유튜브 등을 통한 동영상 시청이 70.3%로 가장 많았고 게임과 정보 찾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TV로 EBS 등 방송 채널을 보는 비율보다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을 보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기준의 3배가 넘는다며 적극적인 교육을 당부했습니다. 일단 아이랑 많은 대화를 좀 해보시고 그 아이에 걸맞게 아무튼 미디어 가계부 비슷한 걸 좀 세워서 그때 커스터마이즈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학생 교육뿐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실효적인 교육이 이어져야 어린이의 미디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이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 변화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미디어 이용 시간이 줄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기간 실시되었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하루 평균 4시간 40분에서 3시간으로 줄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이용 시간이 1시간 이하인 유아와 2시간 이상인 유아를 비교했을 때 2시간 이상인 유아의 경우에 의사소통이나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 지연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한다면 유아의 미디어 이용은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호자들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가장 주된 동기가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이란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당장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도움이 되는 활동은 신체적 놀이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호자들이 자녀의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 전환을 위해 미디어 이용을 허용한다면은 어린이들은 미디어를 동영상 시청 위주로 사용하게 되고 미디어 이용이 습관으로 고착되기도 쉽고 다양한 대안적 여가 활동을 탐색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또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몇 살 때부터 스마트폰을 주면 좋을까 하는 문제죠. 이 적정한 시기와 함께 이 부모님들이 고려해야 될 점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몇 살 때 주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흔히 할 수 있는 답이 늦을수록 좋다인데요. 늦을수록이 언제인지 그렇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언제까지 보여주지 않는 게 좋겠냐고 질문하신다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전에는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고 5세 미만까지는 전체 미디어 이용 시간이 1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전체 이용 시간이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 기준과 함께 부모님들이 고려해야 될 점은 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려고 하는지, 보여주려고 하는지, 정말 그 이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미디어 이용 외에 다른 대안적인 활동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동영상 시청 외에 다른 기능들을 충분히 그리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2시간 정도가 네. 최대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또 평소에는 이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호자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관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 시간이나 이용 시간대에 이러한 미디어 규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스마트폰 관리 앱을 설치해서 기술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방식 또는 미디어 경험을 공유하면서 좋은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미디어 이용에 대한 관여는 넓은 양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잠자는 시간, 식사 규칙, 위생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아이에게 미디어 이용 시간만을 강조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서 미디어 이용의 규칙이 강조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무엇을 했는지, 친구와 어떻게 놀았는지 물어보듯이 미디어 이용 경험을 소재로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해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지침에 불과하고 각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은 부모가 적정 시간을 얼마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적정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왜 미디어 이용의 적정 시간을 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디어 이용이 어린이의 발달에 필수적인 활동, 수면, 신체적 활동이나 운동,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또래와의 놀이, 개인 창작 활동, 이러한 활동이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학계에서 학술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부모님들이 각자의 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적정한 미디어 이용 시간을 함께 판단해보는 논의의 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용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지만 더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